자, 우선 자 통분과 약분에 대해서 밑에다가 요거 하나 좀 적어 놓고 가겠습니다. 자, 약분은 분수 하나가 나와. 요걸 간단하게 하는 거거든. 자, 분수가 하나가 나오고 그 분수 하나를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약분이야. 그래서 분수 하나를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 이것이 약분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통분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분수가 둘 나와요.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세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둘 이상 나와서 얘네들은 분모를 갖게 만드는 과정이야. 자, 그래서 자 분모를 갖게 만드는 과정. 그래서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게, 약분을 한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약분을 한다 그러면 분수가 한 개 나온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니까 요거는 자 나누기가 들어갔어요. 나누기에서 숫자가 크게 나왔디 작게 나왔디. 약분하면 자꾸 숫자가 작아지지, 그지? 자 요거는 숫자를 작게 만드는 거야. 자 이렇게 나누기를 통해서 숫자를 작게 만드는 과정이 이게 약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통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 분수가 둘 이상이 나오게 되고, 자 이렇게 분수가 둘 이상이 나오니까 자 요거는 곱하기를 하게 돼요. 이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숫자가 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숫자를 얘네들은 크게 만들게 하는 거야. 숫자가 커지는 과정이 이게 통분이 됩니다.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모가 다를 때 분모를 같게 만드는 거. 그러면 자, 이 약분의 목적은 뭐고 통분의 목적은 뭐냐면은 약분을 왜 하느냐? 결국에는 답 쓰기 위해서예요. 답을 쓰기 위해서 약분합니다. 희한하게 약분 안 하면 틀리게 하니까. 계산했을 때 약분 안 하면 틀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 쓰기 위해서예요. 이건데 자 통분은 왜 하느냐? 이거는 분수를 더하기 빼기 하려고 해요. 분수 덧셈과 뺄셈을 해서. 그래서 통분 다음에 나온 단원이 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4학년 때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분모가 같았는데 이제 5학년 때는 분모가 달라요. 그래서 통분하고 분모를 같게 만든 다음에 4학년 때처럼 똑같이 분수 덧셈과 뺄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약분을 하는 목적은, 약분을 왜 합니까? 답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6분의 3이 나왔어. 이렇게 딱 계산하니까 뭐 어떻게 6분의 3 나왔는데 6분의 3으로 쓰면은 이거 틀린 일이야. 그 방법이 없잖아, 그죠? 자, 그래서 약분의 목적은 답 쓰기 위해서다. 근데 진짜 목적은 내가 이거 답 쓰기라고 했지만은 자, 요거는 진짜 목적은요. 사실 약분은 진짜 목적은 6학년 때 배우는 자, 아니면 5학년 2학기에 나오는 자, 6학년 때나 아니면은 5학년 2학기 이 분수 곱셈이에요. 진짜 목적은요, 사실 이건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하려고 요게 이제 6학년 때 혹은 5학년 2학기 때 자, 여기 나오는데 요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답 쓰기 위해서 하는 거고. 덧셈과 뺄셈을 했는데 약분되면 약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2학기만 넘어가도 분수 곱셈, 6학년 때 넘어가면은 1학기, 2학기 거쳐서 분수 나눗셈이 막 나오거든. 그거 할 때 그래서 약분을 해야 돼. 약분은 꼭 기억해. 뭐 하기 위한 거다? 답을 쓰기 위한 거다. 다시 약분은 뭐 하기 위한 거다? 답을 쓰기 위한 거다. 자, 통분이 있어요. 얘는 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목적이야.
요거 얘는 나중에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지금은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서 이 뒤로 썼지만은 지금은 당장 답 쓰는 게 목적이고 요거는 바로 덧셈과 뺄셈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딱 기억을 해두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요거를 잠깐 보는데 자 분모를 같게 하는 것을 통분이라고 하고 통분한 분모를 공통분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맞추는 거냐면은 4분의 1 요거는 같은 분수잖아. 우리가 지난번에 같은 분수 만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응? 분자 분모에 같은 수 분자 분모에 같은 수 곱했지. 분자 분모에다가 같은 수 곱하면 됐거든요. 자 요렇게 했었는데 자 그러면은 2를 곱해서 2, 3을 곱해서 3, 4를 곱해서 5를 곱해서 6을 곱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얘도 2 곱해서 자 3 곱해서 4 곱해서 5 곱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요. 이렇게 해서 분수를 같게 만들기 위해서는 같은 수 곱했습니다. 이게 같은 분수 만드는 핵심이었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통분은 뭐냐? 분모가 같을 때. 자 여기서 분모가 12가 될 때가 있어. 여기 자 보면은 분모가 12, 12 됐을 때. 그죠? 24, 24가 됐을 때. 바로 요게 분모가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을 딱 보면 돼. 이게 이제 분모가 같아지니까 그때 분자. 그래서 12분의 3하고 12분의 10. 이게 이제 분모가 같을 때고. 24분의 6이 되거나 24분의 20이 되거나 이럴 때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잘 보면은 4와 6의 12가 뭐예요? 최소 공배수죠. 그래서 자 공통분모는 공배수다. 공배수가 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분은 바로 뭐로 하느냐? 자 통분은 공배수, 최소 공배수 이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통분할 때는 뭘 한다고요? 공배수 혹은 최소 공배수 통분합니다. 자 약분은 나누기를 했잖아. 자 기억해보자. 나누기 할 때는 그러면 이건 뭘로 나눴니?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약수였죠. 그래서 나누기 하는 숫자가 약수였고 곱하기 하니까 이건 배수를 쓰는 거야. 그래서 나누기 할 때는 자 이때 분자 분모의 약수로 공약수로 나눴어요. 분자 분모의 자 공약수로 아이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약분할 때는 나눌 수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공약수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공약수로 분자 분모의 공약수로 나누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통분할 때는 자 곱하기를 한다 하는 게 이 곱하기가 뭐로 하는 거냐? 결국 이거는 두 분모 두 개 공배수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배수로 이걸 통분했다. 곱하기 할 때. 여기는 그래서 공배수가 들어간다. 요것만 딱 봐주시면 돼. 자, 이 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요. 다시 한 번 더 자 써볼게요. 약분은 분자 분모의 공약수로. 공약수는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잖아요. 그죠? 자, 통분은 두 분모의 수가 두 개 나오니까 두 분모의 공배수로. 자, 그래서 보통 약분은 이러다 보니까 한 번에 딱 끝내는 최대 공약수로 약분하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최소 공배수로 통분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자 보시면 돼요. 근데 약분은 나누고 계속 나누면 되지. 그래서 통분은 빨리 찾아야 돼. 어떤 수로 통분할 것인가 빨리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적었어요. 자, 천천히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적을 때는 항상 얘기했다시피, 자, 한번 쭉 문장 읽고, 자, 그리고 그 말을 외워서 쭉 적어야 됩니다. 보면서 적는 게 아니고, 알겠죠? 적을 때는 반드시 눈을 여기, 자, 쓰고 있는데 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통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결국에는 분모 곱이나 최소 공배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6하고 8하고 곱해서 통분할 수도 있어요. 그럼 똑같이 88 곱하면 돼요. 여기는 66 곱하면 돼요. 그래서 48분의 자 8, 그 다음에 요거는 48분의 18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이 두 분모의 곱으로 통분해 버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얘는 숫자가 커져요.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어떤 용도로 쓰게 되냐면은, 자, 나중에 분수 비교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다시 이 밑에 정리할게요. 그 다음 최소 공배수는, 자, 6하고 8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냐면은, 최소 공배수가 24거든요. 최소 공배수 24로 통분합니다. 그럼 여기는 6에는 4 곱하고 8에는 3 곱하게 돼요. 그래서 24분의 4, 그 다음에 24분의 9. 자, 이렇게 돼버리면, 자,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은, 얘는 이미 결과가 간단해. 결과 자체가 얘는 간단하게 나오는 거고, 얘는 한 번 더 나중에 답 쓸 때 약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도를 좀 적어 드릴게요. 이렇게 딱 되는데, 자, 통분 방법별 용도가 있어. 어디에 쓰이는가? 첫 번째, 분모. 자, 요거는 두 분수 크기 비교할 때예요. 자, 우리가 분모 곱으로 통분할 때는 두 분수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이 크기 비교할 때 분모 곱 통분합니다. 다시 뭐 할 때 통분한다고요? 분모 곱 통분은 크기 비교할 때. 자, 그래서 크기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분모 계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말 기억하세요. 지분자 넘분모. 자, 지분자랑 넘분모. 자, 곱해서, 자, 이렇게 크기 비교. 왜냐하면 크기 비교할 때는, 이때는 분모를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곱하기 하는 걸 굳이 다 구할 필요 없어. 분자만 딱 비교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6분의 5가 클까요? 10, 만약에 6분의 하지 말고 한 9분의, 자, 8이 클까요? 자, 둘 중에 누가 더 크겠니?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9분의 8이 크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거 6분의 5나 9분의 8이나 둘 다 숫자는 1차이 난다, 뭐 그걸로 찾는 게 아니고, 분모가 더 크고 분자가 더 크고 이걸로 찾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모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좋아요. 그럼 내가 바꿀게요. 그럼 9분의 8 하지 말고 7 할게요. 9분의 7이 크겠어요? 6분의 5가 크겠어요? 그럼 누가 더 크게요? 응? 9분의 7이 아니고 6분의 5가 더 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알고 있어야 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위에 적어놓은 말을 한번 해봐. 자, 이 통분해야지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왜 적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비교가 되면은 적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아니, 여기 한번 봐봐. 뭐라고 적었는지 봐봐요. 통분 방법별 용도라고 했어. 자, 내가 제발 부탁을 좀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는 위에 적힌 말을 잘 보면서 유추를 좀 해야 돼. 그러니까 답을 지금, 이게 최대 문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그냥 썼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해 버리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그게 배운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막 지멋대로 풀고 있잖아. 항상 얘기를 듣는 게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그렇게 뭔가 어딘가에서 어설프게 뭔가를 들은 게 있어. 그러니까 분모가 클수록 뭐 어떻다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아. 그거는 분자가 같을 때, 분모가 같을 때, 뭐 이럴 때 특별한 조건이거든. 근데 그렇게 함부로 막 찍는 게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위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분모곱으로 통분해야 된다고 적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한 번이라도 생각, 누가 더 그냥 물었을 때, 분모곱 통분을 해야지 크기를 비교할 수 있구나. 이걸 한 번만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응? 아니 여기 실컷 적어놨는데 막 지멋대로 결과를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누가 크기 때문에 누가 작기 때문에 막 찍어내는 거야. 그건 찍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는 접근하면 안 돼요. 한 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은 그것 때문에 약분하는데 얼마나 애먹었어. 최대공에서 최소공부에서 그 문제 푸는데 얼마나 우리가 애먹었어요. 고치는데. 맞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생각대로 문제 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자기 생각이 맞으면 모르겠는데 어디서 제대로 배워서 알고 있는 맞는 상태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면 지금 이런 식으로 탁 던지는 건 안 좋아요. 위에서 적어놓은 말을 생각하고 대발을 해야 돼. 자,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누가 더 큰지 비교하려고 하면 그냥 비교가 안 돼요. 이건 비교 못해. 그래서 통분을 해야 되는데 원래 6하고 9를 가지고 최소 공배에서 통분할 수 있고 아니면은 자 분모 곱으로 통분할 수 있는데 이거는 분모가 자 얼마가 됐든 상관없어. 우리는 자 누가 더 큰지만 알면 되거든. 자 그러면 이건 뭐로 통분하느냐. 자 내가 분모 곱으로 통분한다 그랬어요. 지분자하고 자 지분자 요거 5하고 넘분모를 곱해요. 야하고 야 곱해. 자 그 다음에 7하고는 자 6하고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자랑 자기 분자랑 넘분모를 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하고 이렇게 곱하게 되고 자 이렇게 곱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잠깐 쓰지 마요. 쓰면 안 돼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은 5가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똑같이 통분 아까 하는 것처럼 9를 곱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자 이렇게 곱하면은 자 6을 똑같이 곱하는 거야. 이게 이 위에 적혀있는 이 방법 그대로 맞죠? 이게 분모 곱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그래서 6 곱하기 9가 얼마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분모가 여기는 자 숫자로 쓰면요 결국 얼마가 되냐면은 54분의 이게 얼마가 돼요? 45가 되죠. 얘는 54분의 42가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더 큰 거구나. 이렇게 크기를 비교하는 거야. 됐어요? 누가 크기 때문에. 분모가 같을 때 분자 클수록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때 자 분모 같아야 크기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같아야 분자 보고 크기 비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4학년 때 뭐 그런 식으로 뭐 큰 거 비교할 때 그런 비슷한 걸 봤어. 그래서 그걸 감으로 막 문제를 풀다 보니까 지금 같은 사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항상 분모가 같아야 뭐라도 할 수 있어. 이 단어는 요 다음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같아야 돼. 다시 뭐가 같아야 돼요? 분모 같아야 돼요. 분모 다르면 아무것도 못해. 기억해. 자꾸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분모 다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분모 다른 상태에서 뭐 하려고 하면 무조건 안 돼요. 자, 여기 꼭 명심하세요. 분모가 다른 상태에서 답이 나왔다. 그럼 그거 진짜 안 푼 거야, 그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 그건 찍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분모 다른 상태에서 답 나오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같아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크기를 비교하든, 자, 더하기 빼기를 하든, 분모 같아야 분자 보고 크기 비교할 수 있다. 분모가 이렇게 다른 상태라면 답이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냥 분모가 다른데 분모 같게 만들지도 54라고 이렇게 같게 만들지도 않고 답을 냈다 하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분자하고 넘분모 곱하면 크기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모는 굳이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분자가 얼마 되는지 자 그래서 분자가 얼마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분자 큰 게 큰 분수죠. 그래서 분자 큰 게 큰 분수입니다. 자, 분자가 큰 게 결국 큰 분수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용도는 분모곱 통분. 분모곱 통분은 자, 분수 크기를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자,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은 여기다 그 뒤에 쓸게요. 자, 2번. 자, 이제 최소 공배수 통분. 자, 우리가 여기서 자, 통분 방법이 위에 보면은 분모에 곱으로 통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분모에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분모를 그냥 곱했어. 자, 근데 이거는 최소 공배수를 24를 새로 구했어. 최소 공배수 24는 자, 이거는 그냥 뭐 바로 볼 수도 있겠지만 모르면은 L자 나누기 했죠. 그죠? 이거 L자 나누기 해서 24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24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6하고 8을 L자 나누기 해서 최소 공배수 2로 해서 3, 4. 그래서 이걸 다 곱함으로 해서 나온 게 24. 이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한 번에 바로 알 수도 있고 이제 막 연습이 되면 숫자 보고 바로 찾을 수도 있는데 안 되면은 자, 이렇게 L자 나누기를 해야 돼요. 이제는 자, 이렇게 해서 최소 공배수 통분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얘하고 분모가 달라. 이때는 48로 통분이 됐는데 이때는 24로 통분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모 곱과 최소 공배수가 다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두 번째 최소 공배수 통분은 자, 요거는 바로 뭐 할 때 쓰냐면 분수의 덧셈과 뺄셈 할 때 써요. 자, 요거는 요 다음 단원에 바로 분수의 덧셈 뺄셈 계산할 때는 최소 공배수 통분했습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이걸 써야 돼요. 덧셈과 뺄셈 문제는 만약에 분모 곱으로 통분하면요. 계산 결과를 한 번 더 통분, 한 번 더 이 약분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약분해야 답이 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분모 곱으로 만약에 통분하게 되면은 답을 쓸 때 한 번 더 약분을 해야 돼요. 약분을.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때 자, 요때는 반드시 분수의 덧셈과 뺄셈 계산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자, 이때만큼은 최소 공배수 통분을 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덧셈 뺄셈 할 때는. 자,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서 덧셈 뺄셈에서 다시 한번 계속 강조를 할 거고요. 그 연습은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자, 최소 공배수 통분도 있다 하는 거. 얘는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가장 일반적인 게 6분의 자, 자, 6분의 5 더하기 8분의 7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요거 이제 덧셈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분모가 다르면 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분모를 갖게 해요. 자, 그래서 6과 8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입니까? 24였거든요. 아까 앞에서 했죠. 그래서 내가 만약 24로 하면 24분의 자, 24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4를 곱하게 됩니다. 여기는 3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24분의 자, 요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4 곱해서 20 더하기 24분의 21 해서 얘는 24분의 41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걸로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걸 자, 고쳐주면 되겠죠. 자, 대분수로 고치는 건 그 다음 생략을 하고 그냥 이렇게 딱 냅둘게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까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밑에 비교해서 쓸게요. 자, 6분의 5 더하기 8분의 7이 있습니다. 자, 이걸 분모 곱으로 통분하게 되면 분모 곱은 여기는 8을 곱하는 거고 여기는 6을 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곱하게 되면요. 자, 얘는 48로 넘어가죠. 분모가. 그래서 48분의 자, 바로 40 더하기
요거는 48분의 76, 42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얘는 48분의 82가 돼요. 자, 이제 여기서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이거 짝수죠. 이거 약분이 돼요. 그러니까 실컷 이렇게 통분하면은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약분을 해야 돼. 그럼 약분 2로 하면은 24분의 41, 즉 이거하고 결과가 똑같거든.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하게 되면은 약분을 할 필요가 없는데 분모 곱으로 통분하면 약분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걸 대분수로 고치는 거는 둘째 문제고, 여기서 만약 여기까지 딱 한다면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처럼 최소 공배수, 자, 계산하면 답됩니다. 근데 분모 곱 통분수, 계산하고 약분해야. 자, 이게 두 개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 단어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최소 공배수 통분해야지 계산하면 바로 답되는 거고,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공배수 통분해야지 이 계산 결과가 그대로 답이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정리해 보세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예제 1번하고 2번 여러분들이 그 시킨 대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특별한 거 없으면요, 자, 공통분모를 42로 하래요. 그럼 조건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거는 21로 통분하면 되거든. 근데 이 문제는 42로 통분을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야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3분의 1도 42분의 얼마, 야도 42분의 얼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은 6만 곱하면 되거든요. 그럼 똑같이 6을 곱하면 되는데 3이 40이 되려면 얼마 곱해줘야 돼요? 3을 40으로 만들려면, 응? 자, 요거 나누기 하면 14를 곱해야 돼요. 맞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14, 여기는 3하고 6하고 곱하면 이렇게 통분한다 이 말이야. 이걸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위에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문제 풀 때 3분의 2 이거는 2배씩 해 나가는 거예요. 2배 하면 4되고 3배 하면은 6되고 4배 하면 8되고, 얘는 요거 1이니까 2되고 3되고, 자, 이렇게 자 차례대로 썼어요. 그래서 만약 같은 분수하면은 6이 분모가 같은 걸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6 되면은 1되고, 그렇죠? 여기는 봐요. 분모 6을 만들 때는 6하고 6 만들 때는 그냥 쓰면 돼. 12하고 12 넘어갈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2하고 8, 얘는 밑에 거는 12 하면은, 자, 요거는 2, 그냥 요거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모를 같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6이나 12는 바로 3과 6의 최소 공배수가 6이고 공배수가 되겠죠. 그렇게 말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도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예제 3번. 자, 이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분모 곱으로 통분하라 그랬어요. 그죠? 맞죠? 그럼 분모 곱이 숫자가 많이 커집니다. 그 커지는 대로 해야 돼요. 밑에 거는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라 그랬어요. 맞죠? 자, 그럼 보세요. 자, 분모 곱으로 통분하면은, 자, 이거 그냥 곱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얼마 곱하고? 자, 여기는 11을 곱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는 6을 곱하면 돼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6하고 12 곱해서 분모는 72분의 67, 42가 될 것이고, 얘는 72분의 12가 이렇게 돼요. 자, 이것도 분모 곱이니까 여기는 4를 곱하면 돼요. 야는 6을 곱하면 되죠. 6을 앞에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4분의 이렇게 18 되고, 24분의 요거는 2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자, 요거예요. 자, 통분하기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건 주로 용도가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크기 비교할 때 요거 쓰면 됩니다. 근데 자, 최소 공배수, 자, 요거를 통분할 때는 6하고 20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되거든. 그럼 6하고 20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예요? 이건 안 보이면 6하고 20의 최소 공배수를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럼 2로 나누게 되면 3되고 10되고 그래서 이걸 모두 다 곱하게 되면은 60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60이다. 최소 공배수 60이다. 그 60 만들려고 하면 여기는 3 곱하면 되고 얘는 10 곱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 공배수를 바로 찾아주면요. 얘는 얼마가 됩니까? 60분의 10이 되고 60분의 자 39가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돼요. 자 24하고 18 이거 빨리 해보세요. 최소 공배수 통분해야 돼요. 해보세요. 24하고 18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예요? 24하고 18 곱해버리면 굉장히 숫자가 커지잖아요. 그죠? 최소 공배수 구합니다. 최소 공배수 할 때는 한 방에 나눌 수 있는 거 이건 6단 숫자니까 6으로 나눕니다. 그럼 6, 4, 24 그 다음에 자 6, 3, 18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딱 곱하게 되면은 얘는 최소 공배수가 얼마 됩니까? 이렇게 곱하니까 6하고 4 곱하고 3 곱하게 되죠? 예, 이렇게 하면 72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구해놓으면요. 24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요? 24에다가는 요거는 3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자 72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3 곱하고 여기 자 18에는 4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근데 잘 봐요. 그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대각선이 있습니다. 18에는 4를 곱하면 돼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맞죠? 자, 그 다음에 24에는 3을 곱하면 돼요. 이렇게 서로 대각선으로 딱 하면 얼마 곱할지 바로 보여요. L자 나누기에서. 따라서 요거 요렇게 딱 하게 되면은 자 72분의 33이 되고요. 72분의 28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 공배수 요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얼마 곱하는지는 대각선 숫자로 곱하면 돼요. 20에는 3을 곱하면 되고 6에는 10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자 여기 같은 분모 만들기 위해 대각선 숫자 그래서 또 얼마 곱해야 될까 고민하는 게 아니고 L자 나누는 게 아니고 그때 대각선 숫자가 곱할 숫자다 하는 거. 대각선을 가는 거는 마주보고 이쪽이에요. 이게 대각선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예제 5번은 자 통분할 때 공통분모가 될 수 있는 거 물었어요. 자, 요거는 밑에 적을게요. 공통분모는 공배수예요. 자,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로 찾습니다. 그럼 최소 공배수는 일단 최소 공배수는 L자 나누기. 자,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L자 나누기 L자 나누기. 자, 요거 다 곱하는 거죠. 그죠? 자, 요거는 다 곱하기. 가로 세로 다 곱하기예요. 자, 가로 세로 다 곱해서 L자 나누기 한 거에 최소 공배수인데 그 최소 공배수의 배수 찾으면 돼요. 아니 근데 5하고 6의 최소 공배수는 이거는 나눌 게 없어. 1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5하고 6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최소 공배수 자체가 얼마예요? 그냥 5하고 6은 30이에요. 맞죠? 그래서 자 최소 공배수가 얼마가 되냐면은 최소 공배수가 자 공배수인 30, 60, 92 공통분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걸 토대로 해서 30이나 자 60이나 90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알겠니? 자 이제 그 다음에 분수의 크기 비교하고 요게 나오는데 자 분수 크기 비교는 자 여러분들 잠깐 두고요.
자, 그리고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거. 자, 그 다음에 크기 비교하는 뭐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크기 비교는 그 다음번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통분. 자, 뭐 하느냐면 같은 분수 만들기. 자, 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곱하는 거 얼마 곱했는지 찾는 거 있죠? 요거는 얼마 곱했는가 보고 숫자만 다 찾으면 돼요. 요건 안 어려워요. 그래서 통분하려고 하는데, 자, 요런 같은 분수 만드는 과정들 이렇게 자 보시면 되겠고, 문장이 나와요. 같은 분수 만드는 데 있어서 또 문장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과정들 또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두 번째 17번부터 나오는 거는, 자, 여기는 분모가 공통분모 얼마로 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럼 그거 맞춰서 아까 예제 문제 풀었던 것처럼 공통분모 얼마로 해서 분자 쓰면 되겠지. 그럼 얼마 곱했는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문제 풀었던 예제 문제가 다 동일하게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이건 전부 다 공통분모를 얼마로 가르쳐주고 문제 푸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회는 또, 자, 분모의 공배수를 만드는 거, 공통분모 될 수 있는 게 누구냐. 그 아까 공배수 방금 우리가 풀었던 그 얘기가 여기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는 여러분들 놔두시고요. 2는 내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했던 얘기가, 자, 내일은 토요일이죠, 그죠? 오늘 금요일이죠? 네. 월요일 날 숙제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화요일 날 확인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3은 자, 분모곱 통분이 있거든요. 3은 분모곱 통분입니다. 그리고 자, 이 최소 공배수 통분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나오는 게 3이라서 자, 요거는 3은 여러분들이 화요일 와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1은 오늘 하시는 거고요. 2는 월요일. 알겠죠? 3은 이제 화요일 날 수업 와서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통분하는 과정들 연습을 꼼꼼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 이번에는요 진짜 한 번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문제 풀어서 점수가 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